안녕하세요. 해커스텝 스토크의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또 역시나 12월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문제 또 자료실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그냥 푸시지 마시고 시간에 맞춰 놓고, 그러니까 시간은 한 8분 30초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고 나서 우리 이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빈칸의 위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또는 이제 문단 중간에 이제 보통 빈칸이 나오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는 이제 보통 주제나 요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좀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저희가 좀 답을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꼭 우리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반드시 꼭 주제 요지적인 부분이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 소위 이제 앞뒤 문장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위원회에서요. 바로 뭘 했다라고 하는 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시작했느냐? 조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느냐?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설 회사에서 얼굴 인식을 하는 어떤 이런 기술을 사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기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겠죠. 이 얼굴 인식 기술이 사실은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 사용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좀 컨텐셔스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컨텐셔스 하게 되면요. controversial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쟁 소지가 있는의 뜻이 되고요. 자,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 건설 현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는 또는 이동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실 좀 논쟁의 소지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바로 이 정보위원회에서요, 아직 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는요, 사실은 모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과 개인정보법과 모순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사실 이제 뒤쪽에 보시면 A, B, C, D에 대한 부분이 결국 사실 이제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개인정보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럼 과연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A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설 현장을 통과하는 이 보행자 어떤 이런 통로를 합법화하는 거다. B번에 보시면 약속하는 거다. 도시 건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어떤 이런 규정을 소위 약속하는 거다. C번에 보시면 보장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위 뭐겠습니까? 정보 보호 권리를 좀 보장해 주는 거다. D번에 보시면 회사들이 보안 카메라를 좀 설치하게끔 하게 하는 거다.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개인정보 어떤 이런 법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이제 보시면 소위 뭐겠습니까? 대중들의 동의가 없이 카메라가 사용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랑 낼 수가 있을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문맥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빈칸적인 부분이 꼭 반드시 주제 요지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문맥적인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연결어의 어떤 프레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해석하시고 나서 이제 맞는 이제 프레임을 골라줘야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어의 어떤 뜻을 보실 게 아니라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프레임을 확인하시고 나서 우선은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로 다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 in contrast 하게 되면요, 뜻적으로는 이제 대조적으로입니다. 이 대조적으로라고 하는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프레임은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조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 B번에 보시면 as a result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지만 또 역시나 이 아이의 프레임은 원인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C번에 보시면 in spite of죠. 자, 우리 in spite of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소위 양보가 될 수가 있죠. 이 양보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 보고 뒷문장 보셨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니 왜의 느낌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밤새 공부했어. 뒷문장에서 오늘 시험 빵점 맞았어.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양보가 될 거예요. 어제 밤새 공부했다는 정보를 보시고 오늘 시험 빵점 맞았다는 정보를 보셨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니 왜의 느낌으로 가게 되고요. 양보는 반드시 앞뒤 문장에 연관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소위 지금처럼 공부와 시험 같은 반드시 연관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D번에 보시면 alternatively죠. 우리 alternatively 하게 되면요. 뜻적으로는 이제 대신해입니다. 근데 이 대신해라고 하는 아이와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instead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 둘 다 똑같이 뭡니까? 대신해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죠. instead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나레이버비 같은 느낌이 됩니다. 앞에 내용 아니고 뒷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어제 야생에서 우리가 곰을 만났을 때 위험을 무릅써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문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열심히 도망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쓸 수 있는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 곰 만났을 때 위험 무릅쓰는 거 아니에요. not. 뭐예요? 열심히 도망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나레이버비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 instead라고 하는 교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대신에 in, alternatively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게 교정이 아니라 이 아이의 프레임은 추가적인 대안, 가능성 제시 프레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기 가는 방법에는 버스 있더라. 뒷문장에서는 지하철도 있던데 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D 같은 연결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대신해지만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갖는다. instead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정, 나레이버비, 앞의 내용 아니고 뒷 내용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alternatively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추가적인 대안, 가능성 제시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갖고 저희가 앞뒤 문장을 한번 보죠.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토성의 자기장은요. 점차적으로 고갈시켜요. 뭐를요? 고리에 있는 물질을요. 아마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토성 같은 게 이렇게 고리를 좀 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리에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소위 점차적으로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ing라는 표현 떴어요. 바로 뭘 함으로써? 바로 이 물질을 표면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계속 이 고리에 있는 물질을 점차적으로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연결어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고리를요 1억 년 동안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 거냐? 바로 이때 갈 수 있는 보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앞문장에 지금 보니까 뭐겠습니까? 고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이 고리를 1억 년 동안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뭘로 빠질 수 있을 거냐? 원인과 결과로 빠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연결어문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뭐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의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BCD에서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이런 무력 전쟁이요. 바로 공포감을 좀 불러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공포감이냐? 바로 이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경제 어떤 이런 침체에 대한 공포 내지는 우려를 좀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뒷 내용도 다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와줄 필요가 있을 거다. A번에 보시면 이런 우려는요. 이런 우려는 뭐에 의해서 또 이제
지지를 또 받고 있느냐? 바로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요. 점점 좀 이 줄어드는 속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중국의 GDP는요. 즉 2, 4분기의 GDP가 1992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번에 보시면 중국의 기업은요. 대략적으로 이 수출품의 20%를 미국 쪽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D번에 보시면 중국 정부는요, 나름대로 소위 뭐겠습니까? 활성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를 바로 뭐를 통해서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낮춘다든지 또는 어떤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출적인 부분을 좀 늘림으로써 이런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결국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중국 경제 어떤 이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A나 B나 D는 사실 이제 어디서 이제 뽑아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침체에서 이제 뽑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C 같은 경우 이건 경제 침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하나 우리가 좀 보실 거는 measu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measur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뜻이 이제 뭐겠습니까? 조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같이 많이 나오는 동사가 take measure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조치를 취하다라는 표현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measure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다른 또 이 명사의 뜻이 될 수 있는 게 소위 뭐가 될 수 있느냐? 척도의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GDP는 국가재산의 좋은 매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매저가 조치의 뜻이 아니라 척도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 거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주제나 중심 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꼭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문단 중간의 주제나 또는 중심 소재가 언급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또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이제 무슨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correct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이제 뭐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뭐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아니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해볼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탭스에서는 이제 무슨 방식을 많이 씁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correct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유형의 문제보다도 사실 뭐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걸릴 수가 있는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A, B, C, D 순서대로 정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A, B, C, D 순서, 예를 들어서 이제 A에 대한 내용이 꼭 무조건 지문 앞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기 D에 대한 내용이 꼭 지문 뒤쪽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더 우리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늘 또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보기를 가지고 이제 먼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버나드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은요 어떤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몰라요. 뭐에 있어서 이주 비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나 봤더니 자, 우리 이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템파라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나 플로리다 어느 곳이든지 이주할 수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주를 위한 어떤 이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도움적인 부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라고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시면 그는요 현재 뭐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파타임직만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파타임직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정규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정규직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설사 지금 템파에 살고 있어도 플로리다 어디든지 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파타임직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정규직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 다음 C번에 보시면 그는요 회사의 어떤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이런 근무 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관련된 어떤 이런 근무 경험과
맞춰서 어떤 이런 회사의 요구적인 부분을 잘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회사의 요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요, 명시하고 있죠. 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2년간의 어떤 이런 관련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사의 요구 조건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6년 이상의 소위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2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본인은 6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충분하게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D번에 보시면 이 사람은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좀 자격을 갖춘 거는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2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6년의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될 거다. 이 correct라는 문제는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가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주실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 탭스에서는 paraphrasing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지금처럼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paraphrasing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소위 이제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문제 표현을 좀 지문에 찾는데 탭스에서는 paraphrasing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설사 문제 표현을 지문에서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지문에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또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paraphrasing의 연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correct 문제를 위해서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어떤 이런 문제를 위해서건 간에 어쨌든 늘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paraphrasing 된 어떤 이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문제 표현 한번 지문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이 퍼킨스라는 사람은 어떤 이런 경력을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된 게 바로 뭐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경력 동안 바로 이 퍼킨스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바로 for what, 뭐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물론 보기에서 그대로 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문에서 그대로 주면 좋겠지만 웬만해선 또 그대로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로를 좀 인정받은 이런 부분과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녀의 가장 중요한 contribution, 기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유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기여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바로 어떤 이런 가장 중요한 기여적인 부분이 일어나게 됐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시기 동안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걸 도와줬느냐? bring about입니다. 우리 bring about 하게 되면 cause의 뜻이 되죠. 무언가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C-A-U-S-E, 무언가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도와줬습니다. 뭐 하는 것을요? 야기하는 것을요. 많은 개혁을 소위 야기하는 것, 즉 많은 개혁이 좀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거죠.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또한 최대 근무에 대한 부분을 소위 인액트하게 됐다, 소위 제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있고, 또한 아동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부분, 또한 뭐까지 실업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계약을 좀 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보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또 생각해 줘야 돼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paraphrasing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표현을 또 그대로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맞춰서 보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거부했어요. 고정관념이죠. 뭐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에서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했습니다. B번, 장기간 노동자였고 소위 모았다 상당히 냉혹한 어떤 이런 비평가했다는 거죠. 정부 어떤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냉혹한 비평가가 됐다. C번에 보시면 소위 가져왔다는 거죠.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미국 노동자들한테 소위 베네핏이니까 소위 뭐겠습니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소개하고 도입을 했다.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아까 보시면 소위 뭐겠습니까? 많은 어떤 개혁을 좀 이뤄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개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소위 뭐겠습니까? 아동들을 노동에 소위 어떤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자라든지 또는 어떤 실업수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benefit라는 표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D번에 보시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임금 인상을 위해서 소위 싸우는 거 이런 부분 아닙니다. 답보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우리가 소위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써서 또 역시나 이 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또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 같은 것들은 쭉 정리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할 거다라는 거 반드시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될 거다. 우리 실전에서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총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10문제에 관련된 5개의 지문을 다 읽게 되면 사실 시간 부족해서 이 35문제 다 못 풀고요.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맞는 어떤 이런 방법들, 이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6번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적, 다시 말하면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중심 소재에서 출발이 될 거고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또 봐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또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연결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소위 이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info, 추론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단문 23, 24, 25번에 해당되는 그때 추론 문제에서는 지문 내용 읽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되겠지만 1지문 2문항 문제의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뜨게 되면 먼저 보기를 먼저 확인하신 상태에서 내용 읽어가면서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 끝까지 가져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주제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사들이 이 새로운 고객들을 소위 이제 끌어들일까를 볼 때 바로 이 비즈니스의 어떤 이런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 고객을 소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비용적인 부분, 내지는 이 새로운 고객을 좀 끌어들이는 데 위해서 돈을 좀 얼마나 써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지문 같은 경우 소위 이제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야, 그러나 근데 이 얘기죠. 그러나 이 얘기할 거야. 그러나 종종 오버룩, 간과되고 있는 것은 뭐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냐라는 거죠.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이 고객이 첫 구매를 하고 나서 이 고객을 계속 소위 뭐겠습니까?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소위 어떤 이런 고객의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처음 구매를 하고 나서 그 고객을 계속 어떻게 유지시킬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소위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상세 설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 대한 주제적인 부분은 자, 나오는 거죠. 바로 이 고객을 어떻게 처음에 끌어들일 거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처음 구매를 하고 나서 그 고객을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시킬 거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거냐? A. 장려하려고 하는 거다. 회사들한테 뭐 하라고? 소위 어떤 이런 컨설턴트를 좀 고용하라고 장려하려고 하는 지문이다. C번에 보시면 좀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다. 바로 뭘 제한하려고 하는 거냐? 고객들의 어떤 이런 충성을 소위 빌드니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고객의 충성을 소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계속 그 기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처음 구매를 하고 나서 그 고객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냐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겠죠.
뭐 C번에 보시면 팁을 주려고 하는 거다. 고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고객을 얻으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처음 구매를 하고 나서 그 고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 유지시킬 거냐?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될 거냐? 고객의 어떤 이런 충성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뭐 D번에 보시면 광고 기법 사이의 차이를 좀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런 부분 아닌 거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기를 좀 먼저 확인하시고 내용을 좀 읽어주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요, 소위 불평을 좀 감춰야만 합니다. 뭐에 대한? 제품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제품이 계속 구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에 대한 불평을 좀 숨겨야만 합니다. 감춰야만 합니다. B번에 보시면 고객을 유지하는 건요, 더 비용이 들어요. 뭐 하는 것보다요?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는 것보다요. C번에 보시면 너무 많은 피드백을 요구하는 건요. 자, 우리 이런 구조도 정리해 두셔야 되죠. Make, think, find, consider, 그 다음 deem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5개 동사 있죠? Make, think, find, 생각하다. 그 다음에 consider, deem, 여기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 뒤에 it 뜨고 그 다음 형용사 뜨고 그 다음 뒤에 토동사 뜨게 되면 이때 it을 소위 뭐라고 하고 가목적어, to야, 진짜 목적어, 중간에 있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it은 따로 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목적어를 끌고 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드백을 요구하는 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목적 끌고 옵니다. 뭐를요? 새로운 제품을 소위 뭡니까? 소개하는 것을. 근데 바로 이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어렵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D번에 보시면 직접적인 소통, 누구와? 고객들과의 어떤 이런 직접적인 소통은 소위 늘릴 수 있다, 높일 수가 있다. 뭐를 높일 수 있느냐? 추가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이런 구매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저희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뭐였습니까? 지금 이 지문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처음 구매를 하고 나서 이 고객을 계속 어떻게 유지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뭘 해주자? 고객들한테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자는 겁니까? 소위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이라는 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바로 이런 것은 result in이죠. result in과 result from의 차이점. result in은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 result from은 앞에가 결과, 뒤가 원인입니다. 즉 바로 이것은 이렇게 소위 뭐다? 고객들한테 제품에 대한 소위 피드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더 뭐다? 충성을 소위 inspire,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될 거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회사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을 주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1지문, 2문항의 추론 문제 나왔을 때는 먼저 보기 확인하시고요. 지문 내용 읽어가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문제 저희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 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해커스